이거 다 그 5가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실사례 한번 볼까요? 5가지 기준 기억나나요, 여러분? 여러분 5가지 계속 기억해야 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인식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찾던 사람인가 하고 JD 키워드들이 반복돼서 보이는가? 탁탁탁 걸리나? 진짜 이렇게 일을 했나? 증거들 있나? 구조가 그렇게 보이나? 잘 읽히나?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UX 디자인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니어 분들 뽑는 거예요, 우리. 채용 담당자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뭘까요? 자, 그러면 이 이력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 돈 픽셀 브릿지밖에 없어. 서울은행 VIP 골프랑 테이스팅룸이랑 어쩌고저쩌고 프로젝트 많았는데 이걸 최우선순위로 올린 거 보니 이게 자신 있는가 보구나. 저는 제가 채용 담당자라면 요거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다시 포플 볼게요. 자, 근데 우리 지원해주신 그 안그레님이 첫 번째로 보여준 프로젝트가 개인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개인 프로젝트를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신입은 이거는 경력직은 좀 번외예요. 신입은 개인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단 1개월이라도 인턴이나 조직 경험 있으시면 그 프로젝트가 안 이쁘더라도 무조건 맨 위로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개인 프로젝트 진짜 안 봐요. 왜냐면 이건 실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개월 투자해서 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 경험 프로젝트가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없다면 만드셔야 돼요. 없다면 지금 없는 채로 개인 프로젝트로 비빌 수 있는 곳을 비벼볼 수 있겠지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실무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실무 경험이 꼭 조직에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까 에듀케이션처럼 아카데미를 가더라도 내가 기획자랑 디자이너랑 뭐 마케터랑 이렇게 딱 진짜 회사처럼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실제 런치를 해본 경험도 실무 경험이에요. 그거를 같이 올리는 거죠. 그 위로.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제가 바로 했던 행동은 바로 스크롤 내렸어요. 바로 스크롤 내려서 이 프로젝트 찾았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5번째인가? 이게 프로젝트가 7개나 되거든요. 이분 지원해주신 분이. 제가 스크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본 거지 죄송하지만 안그레님은 요 밑에 계속 개인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포포를 다 드실 거예요. 배포를 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가장 앞에 내가 가진 프로젝트 중에 배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이미 가진 재료로 해야 돼라고 하면 가장 유리할 것 같은 걸 올려야 되죠. 그럼 배포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없다면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맨 위로 올리셔야 돼요. 정리해드릴게요. 신입이라면 실제 고객이 있고 구체적으로 타 관계자와 해보던 프로젝트 1순위 올라가야 돼요. 경력직이라면 지원하시는 회사 서비스랑 굉장히 비슷한 그나마 핏한 프로젝트가 위로 올라가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잘했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독자 위주로 생각을 해야 돼. 이 독자가 좋아할 만한 프로젝트가 뭐지? 우리가 토스를 지원해요? 그럼 금융 프로젝트 관련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젝트 1순위 올라오는 것보다는 제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안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핏한 경험이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런 핏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진 거에서 프로젝트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계속 채용 담당자 시선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회사 서비스랑 핏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뭐 핏하지 않더라도 우리랑 비슷하게 일해본 경험이 있는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예컨대 우리는 스타트업인데 대부분 린하게 진짜 애자일하게 빨리 일을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려서 탑다운으로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가 3-4개씩 막 보이면 아 이분 우리 조직에 왔을 때 적응하기 힘드시겠는데?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경력직도 협업 방식이 좀 비슷한 경험을 앞에 배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분 말고도 특히 주니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프로젝트 정말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거 7개나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아까 채용 담당자 뭐라고 했어요? 실무도 하고 뭐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자기가 필요한 프로젝트 하나만 제대로 보더라도 이분이 탈락인지 아닌지만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제일 베스트는 2개예요. 제대로 된 거 2개 하나 만들어도 그걸로도 붙는 분들도 있고 많이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 3개 정도만 잘 구성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문제 3번은 이게 가장 핵심 크리티컬한 문제였는데 사고 흐름이 맥락 있게 진짜 잘 안 보여요. 요게 가장 주니어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그냥 이걸 했습니다라는 UI 화면만 땅땅땅땅땅을 화면에 몰아서 보여주거든요. 제가 이게 생략한 거예요. 여러 개 더 많았는데 이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흐름으로 하신 거지? 이 상황이 어땠지? 거기 안에서 문제가 뭐가 나왔길래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지? 그래서 결과가 어땠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우리 그 스타 프레임워크 아실까요? 프로젝트 상황 거기서 문제를 발견해요. 그 문제 발견한 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점 회고하는 거죠. 네, 이 프로젝트 통해서 이런 거 놓쳤는데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뭐 협업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하는 것도 이 프레임워크는 무조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저 최근에 브랜드 디자이너분도 뽑았었는데 요새는 브랜드 디자이너분들도 그냥 UI만 띵띵띵 보여주지 않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접근 방식으로 했는지 되게 자세히 이분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사실. 우리들은 채용 담당자는 그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왜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조를 알아야 이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분의 사고 흐름이 보이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지 한 장은 너무 압축시켜버렸어. 내가 이런 어떤 고민 흔적들이 막 무수히 많았는데 그게 너무 생략이 돼버린 거죠. 마치 홍보페이지처럼 그냥 뚝뚝뚝 나열되는 거. 근데 채용 담당자가 알고 싶은 거는 단순 예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알고 싶은 거니까. 결과 배운 점 달라요. 결과는 진짜 그 결과 우리가 막 이런 가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 골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를 공유를 해주고 배운 점은 진짜 회고에 가까워요. 아 이런 거 진짜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신규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웠다. 사실 배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 회고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레슨런이 안 써 있으면 다시 실수를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배운 점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면접 질문도 꼬리 질문도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좀 어떻게 해보셨어요? 아니면 요렇게도 해보셨을까요? 시간을 더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하실 것 같으세요?를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배운 점에 요렇게 시간이 더 있다면
잘하면 요런 것들 더 챙길 것 같다. 다음 스프린트에서는. 요런 것들을 적어주면 아, 이 사람 해고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애프터로 좀 아까는 이미지 중심적으로 딱딱딱 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구조화를 해봤어요. 이 프로젝트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이 정도는 적어주셔도 돼요. 막 글줄로 자소서처럼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조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조화를 블랙 포인트로 딱딱딱 뭐 어떤 상황이었구나. 거기에 알맞는 이미지 전부 넣고 그 다음에 문제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문제였고 거기서 PM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요거 중심으로 문제 풀어야겠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해결 과정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좀 시안들을 여러 개 보여주셔도 돼요. 그 시안 중에 왜 이 UI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것들은 테스트한 건 없는지를 보여주면 그 의사결정 근거마저도 되게 과정화가 돼서 되게 좋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도 테스트하고 이렇게도 테스트했는데 우리 고객한테는 요게 되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요걸 그러면 갖다 활용을 한 거구나. 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정성적인 것도 좋고 정량적인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배운 점도 요런 것도 두 갈식으로 계속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뭐 뭐 어떤 거다 하는 것들이 1, 2, 3 정도만 있어도 아, 이 사람 이런 게 탁탁탁 배웠구나 보이는 거죠.